자, 오늘 니로 EV 시승기 시작하겠습니다. 니로 EV는 전기차를 타는 분들의 어떤 불만을 가장 많이 없앤 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도 상당히 넓고 디자인도 그렇게 이쁘지는 않지만 코나나 볼트에 비해서 많이 이뻐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시승할 모델은 하얀 색깔인데 전체적으로 외관이 좀 가장 많이 이뻐졌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니로 EV 앞모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는 마찬가지로 다른 전기차처럼 공기 흡입구가 없고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란색 번호판에 이 특징이 이 약간 에메랄드 색깔인가요? 이 녹색 비슷한 이 색깔이 기아 자동차의 친환경 라인을 이렇게 대변해주는 하나의 CI 컬러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그 엔진이 있는 니로하고 뭐 모양이나 외관은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앞에만 약간 다른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 뭐 시그널 램프와 데이라이트가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약간 좀 화살을 쏘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인데 디자인 요소가 좀 많이 가미돼서 좀 심심한 앞모습을 그래도 좀 많이 이쁘게 바꿔주고 있고요. 헤드라이트 부분은 마찬가지로 프로젝션 램프가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니로도 마찬가지로 충전하는 앞에 단자가 전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열리고요. DC 콤보 방식으로 위에는 이제 완속 충전할 때 두 개 다 같이 열면은 급속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엔진룸 한번 열어볼 텐데요. 뭐 현대 전기차와 거의 똑같습니다. 대부분 엔진 대신에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엔진 오일 없고, 다만 특징이 이 니로 EV는 코나와 달리 배터리가 SK 이노베이션에서 나온 배터리라고 합니다. LG가 좋을지 SK가 좋을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배터리 가격이 2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 머지않아 배터리 가격이 좀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이 전기차의 가장 핵심인 배터리가 너무 비싸서 배터리 수명이 다 되거나 아니면 손상이 있을 때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모터 커버를 한번 벗겨봤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모비스에서 만든 모터인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가장 핵심인 모터, 엔진보다 상당히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지금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도 거의 소음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함부로 만질 수가 없는 게 고전한 마크가 있네요. 전기가 어디에 얼마만큼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뜯어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가 굉장히 넓어요. 사고 났을 때 좀 충격은 많이 흡수해 줄 만한 공간은 있는 것 같고, 엔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합니다. 뭐 오일이 누유될 가능성도 거의 없고, 엔진룸은 뭐 시종일관 깨끗하게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유일은 다른 전기차처럼 마찬가지로 니로 EV도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좀 마음이 아프네요. 타이어의 사이즈는 미슐린 2로, 그 다음에 2호에 55에 17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타이어는 코나랑 동일한데 굉장히 좀 구름 저항을 낮추면서 접지력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좀 단점이 있는 타이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옆에 모양은 기존의 엔진 EV와 거의 똑같이 생겼고요. 옆에 크롬 몰딩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이 몰딩 때문에 조금 덜 심심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옆모습은 길이가 4m 83cm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길이가 그 코나보다도 좀 길고 좀 중형 수용차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안에도 좀 넓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차체를 작게 그리고 컴팩트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실내가 너무 좁다, 이런 불만들이 있었는데요. 이 니로는 그런 단점을 많이 개선한 것 같아요. 네, 니로의 뒷모습은 그래도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좀 허전하지 않게 위쪽에 이렇게 스포일러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램프도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마찬가지로 이 에메랄드 색깔을 띤 저 라인이 이 기아 자동차의 전기차임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이런 장식 요소 하나하나가 그래도 심심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니로 자체가 좀 모양이 좀 없다, 좀 못생겼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적인 요소들을 좀 많이 개선한 걸로 보입니다. 예, 뒷모습은 다른 전기차 마찬가지로 머플러 당연히 없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주면 열리는 그런 형태고요. 트렁크가 그래도 상당히 좀 넓습니다. 니로 자체가 어떤 친환경차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이 된 것처럼 트렁크도 웬만한 승용차 이상으로 좀 넓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크린도 있어서 뒤 트렁크 부분이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아랫부분을 열면 이렇게 사물 공간이 있어서 좀 수납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또 들면 또 하나의 그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페어 타이어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펑크가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키트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니로 EV의 가장 큰 장점은 좀 실내가 넓다는 겁니다. 제가 좀 키가 굉장히 큰데 전에 탔던 코나나 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릎이 닿아서 굉장히 좀 앉아있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머리 공간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차 길이가 한 4m 80쯤 돼서 그런지 앞뒤 간격도 좀 넓고, 그리고 옆자리하고도 제법 폭이 좀 넉넉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타본 느낌으로는 한 소나타 정도 수준의, 한 국내 중형차 정도 수준의 뒷좌석 공간이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거리를 타거나 하더라도 전기차로서는 크게 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넉넉한 실내, 이게 니로 EV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니로 쪽으로 요즘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니로 EV는 그 SUV 차들의 어떤 편의 장비를 많이 갖추고 있는데요. 220V 파워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열어보면은 220V 단자가 이렇게 있어서 일반 가전 기구를 차에서도 사용할 때 굉장히 편하고요. 이런 거는 진짜 아주 좀 핫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니로 EV 계기판이 되게 많이 이뻐졌어요. 그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져서 왼쪽에는 주행 거리와 왼쪽에 라운드형의 그래프는 주행 가능한 거리를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속도계가 0에서 200km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아래쪽에 보면 이제 P, R, N, D 이렇게 기어의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동을 한번 껐다 켜 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을 걸면 이렇게 시스템 점검 램프와 함께 왼쪽에는 현재 주행 가능한 거리, 그리고 왼쪽 라운드형의 그래프는 배터리 현재 잔량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속도계가 지금 0에서 200km까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재밌는 거는 지금 현재 361km입니다. 히터를 껐을 때. 히터를 한번 틀어 볼게요. 히터를 틀면 338km로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차는 그 히팅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히팅 패키지 가격이 118만 원인데요. 이 히팅 패키지는 어떤 건가 하면 전기차, 특히 볼트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시동을 걸면은 그 주행할 때 히터를 틀게 되면은 약 한 20% 이상의 배터리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 히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히팅 패키지 자체가 배터리에서 나오는, 모터에서 나오는 그런 열들을 활용을 해서 실내를 난방을 해주고, 또 배터리가 굉장히 차가워지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차갑지 않게 정기적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히팅 패키지 옵션만큼은 전기차를 사실 때 꼭 설치를 해야지, 만약에 이걸 설치 안 하고 겨울에 운행을 하시면 사실 전기차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게 됩니다. 히터를 틀지 않고 겨울을 나실 자신이 있다면 모를까? 히터를 틀어야 되겠다. 난 너 추운 게 싫다. 그러면 이 히팅 패키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보면은 그 현재 주행 상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의 연비가 지금 나와 있고요. 연비는 그 킬로와트당 5.3km 정도가 공인되어 있는 연비인데 지금 약간 그거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방향, 그리고 차료 이탈 보조 시스템 마찬가지 나오고, 현재 타이어 공기압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 편의 장비를 설정할 수 있는 이런 키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 오늘 좀 날씨가 쌀쌀한데 3도씨 나오네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현재 파킹 위치, 기아의 현재 위치가 나옵니다. 파킹, 그 다음에 R, N, D 이렇게 주행 상태에 따라서 기아의 위치가 나옵니다. 네, 핸들의 버튼이 굉장히 좀 많이 붙어 있는데요. 이건 대부분의 현대차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고요. 앞차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맞춰주면서 가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과 이 버튼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크루즈 컨트롤 상태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오디오 관련된 내용이고요. 전화 관련 버튼과 그리고 오디오의 어떤 볼륨, 그리고 현재 뭐 라디오라든가 아니면 DMB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니로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기어 부분입니다. 이 동그란 게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그 제기어라던가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약간 조그 셔틀 타입의 기어 박스가 되어 있는데, 이 니로 EV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약간은 다르지만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하면 브레이크를 밟고 이걸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드라이브로 걸리고요. 또 왼쪽으로 돌리면 중립. 다시 또 왼쪽으로 한 칸 돌리면 후진,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P를 누르면 주차 브레이크가 마찬가지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데요. 돌리기도 쉽고 그리고 직관성도 좋아서 운전하는 재미를 좀 더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급 자동차답게 열선과 통풍 시트 있고, 그리고 오토 홀드 기능 있습니다. 정차 중에 차가 밀리지 않는 기능이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고, 핸들 열선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볼 텐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자, 지금 스포츠 화면상에 보이시죠? 스포츠, 그 다음에 다시 에코, 노말, 이런 형태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내비게이션 설명드릴 건데요. 대부분 기능은 일반적인 차량과 거의 동일하고, 다만 아래쪽에 있는 EV 버튼을 누르면 현재 배터리 잔량 85% 배터리 상태가 나오고, 그리고 이 한반도 지도 위에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평양에서 부산 갈 수 있죠. 거의 백령도를 지나서 울릉도까지도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데, 현재 한 360km 반경의 지역들은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라디오라든가 뭐 미디어 부분은 많이 사용하는 버튼이다 보니까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히터와 공조 장치도 밑에 자주 쓰는 부분들이라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온리 버튼이 있는데, 아무래도 히터를 사용하거나 에어컨을 사용하면 전기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드라이버, 운전자 쪽만 나오게 해주는 이런 전기차만의 좀 소소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충전은 요즘 전기차는 대부분 다 무선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꼽아 놓으면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핸드폰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C거잭 대신에 이렇게 12V 파워 아웃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USB 연결할 수 있는 단자와 또 이쪽을 열면 USB 충전 단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USB를 쓸 수 있게 많이 해놨고요. 네, 현대 기아차가 잘하는 점은 이렇게 소소하게 차에 잔재미를 많이 주는 건데요. 가운데에 센터 콘솔을 이렇게 열면 컵홀더가 있습니다. 컵홀더가 보면 없는데 이렇게 딱 누르면 짠 하고 마술처럼 나타나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접어놨다가 쫙 누르면 이렇게 컵홀더가 됩니다. 아주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쫙 누르면 마찬가지로 튀어나오고요. 자, 이렇게 하면 컵홀더도 됐다가 또 수납 공간도 됐다가, 이거는 뭐 다른 수입차에서도 보기 어려운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센터 콘솔 한번 열어봤더니 이 안에도 또 USB 단자가 하나 있네요. 차 안에서 아무래도 멀티미디어 기기라던가 뭐 사용하는 기기들이 많다 보니까 USB를 많이 넣어놨는데, 앞에도 2개, 가운데에 하나, 이 정도 굉장히 충분할 것 같습니다.